좋은 아침 김양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직한길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또 뵙게 될 줄은 네. 몰랐습니다. 자, 이민법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먼저 그 30일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그쵸. 6월 30일 날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선 아주 중요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민과 관련된 네. 뭐 얼마 전에 뭐 낙태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판결로 뭐 지금 온 미국이 들썩들썩한데 그렇죠. 어저께는 이민자와 관련된 또 대법원의 그 심리 이후 판결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망명자에 관한 거예요. 중남미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자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운다. 뭐 장벽 세우고 또 사람들 망명 못하게 막고 이런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Remain in Mexico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기다려라, 대기해라라는 정책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망명자들이 막 국경을 건너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민법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려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망명 신청을 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아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 동안은 보통 디텐션 센터에 있거나 아니면 릴리즈를 시켜주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민법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즉 뭐 그 난민 수용 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위해를 가할 요소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면 돌려보내도 좋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때 2019년 2월에 이제 그 조항을 들어서 자 모든 망명자들은 미국에 발 못 들여놔 무조건 멕시코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망명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거기서 잔류를 해라. 그리고 망명이 허용되면 미국으로 들어와라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 얘기는 다 가라예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는데 멕시코랑 미국 국경에 텐트를 쳐놓고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뭐 강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마약, 인신매매 이런 게 막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뉴스 중에 아이들하고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그 정책도 있죠. 세퍼레이션 정책도 있었는데 그게 그거와는 또 다르게 다르지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엘살바도르라든지 혼주라스, 뭐 과테말라 이런 데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거기 뭐 여러 가지 폭력과 마약과 뭐 여러 그 지금 그 인간으로서 그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오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멕시코랑 미국 그 국경에 텐트촌에 밀어넣고 거기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망명자의 처우에 있어서 너무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이 시행이 돼서 거의 7만 명 가까이 쫓겨갔어요. 2019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안 해. 우리는 이렇게 안 쫓아내. 들어와서 예전처럼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랬더니 그 골수 공화당 주인 텍사스하고 그 아래쪽 미시시피 주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 반대하는 거 안 된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법적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이제 보수적인 주에서 연방 지방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쪽 주에.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 정부 측에서. 그래서 그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 법원이 제5 항소 법원이라고 그쪽 그를 관할하는 거예요. 뭐 뉴올리안스, 텍사스 뭐 이런 데를. 남부 지역을. 네. 뭐 역시 졌죠. 그래서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서 그 망명 신청을 해 멕시코 가지마 하는 그 정책은 시행을 못하고 계속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어저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5대 4로 그 5 중에는 그 로버츠 대법관을 포함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민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멕시코 뭐 다른 나라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뭔가 여기서 사정이 허락치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망명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게 법에 어긋난 게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트럼프 때 임명한 캐버너라는 대법관이 있잖아. 네. 그 사람도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들어줘서 그래요? 예, 그 보수 성향의 그 법관도 1990년대 이후로 이게 1996년에 이런 법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다른 나라로 나가서 재개하라 이런 사람 없었다. 미국에 와서 하는 거 그거 적법한 절차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을 지원하는 네. 그런 중요한 판결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대법원들도 좀 약간 부담이 있었을까요? 연이어서 지금 총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낙태 이런 거서 네네. 다 보수 성향의 네. 결정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망명자 관련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는 건데 사실상 진짜 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 망명 신청 그 심사를 하는 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이거예요. 우선은 이 망명자 수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걸 또 충분하게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국민들의 세금을 까먹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망명 자격이 돼서 영주권을 받고 여기서 체류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 나와라, 추방소송에 나와라 하면 안 나오고 그냥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서 불법 이민자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그거 자체가 미국의 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는 그런 데서 오는 사람 우리 안 받아. 싫어. 그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 망명자를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법에 있는 한은 법적인 절차대로 밟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법에 있는 어느 한 귀퉁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may라는 게 있어요. 돌려보낼 수도 있다. may 하는데 이거는 그 법관이 이걸 판결을 하면서 may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죠. 있고 shall이 아니다. shall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법에 맞는 것은 아니다. 고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안 돌려보내고 그냥 미국에서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그 적법한 거다. 적법한 거다. 예, 이렇게 판결을 한 거군요. 네. 그럼 이제 멕시코 잔류 정책은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사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는 멕시코로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트럼프에 비하면 트럼프 때 7만 명이면 바이든 대통령 때 들어서는 뭐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이제 완화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그걸 제동을 걸었다가 그 지방 텍사스 그 남부 쪽에 그 법원하고 그다음에 항소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제는 예전처럼 사실 예전으로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트럼프 때 막 여러 가지 제동을 걸었던 거를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취업, 뭐 이민 비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소식은 6월 30일 날로 종료되는 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국을 할 때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도 입국을 시켜줬어요. 미국 여권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 여권 발급, 여권을 갱신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권이 만료가 돼도 입국을 시켜줬는데 그게 6월 30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6월 30일부터는 어제부터는 해외에 나가는데 내가 여권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여권을 갱신을 해서 예, 밸리드한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지금처럼 만료된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입국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건 시민권자 얘기고 이제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이제 시민권자 아닌 분들이 특히 영주권자가 어머 나 영주권 만료됐는데 어떻게요라는 질문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민권자는 뭐 단순히 여권 만료의 문제인데 영주권자는 여권은 살아 있는데 영주권이 만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주권 만료자는 사실 영주권은요 만료돼도 미국에 들어오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만료됐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영주권이 만료된 거지. 그냥 기본 개념이 그렇군요. 그렇죠. 적법한 그러니까 내가 밸리드한 여권이 있어요. 한국 여권 있겠죠. 그렇죠. 뭐 다른 자기 나라 여권이 있어요. 근데 영주권이 만료됐는데
들어오면서 CBP 국경에서 심사관이 보고 이 사람은 영주권 만료됐으니까 영주권 아니니까 여기 못 들어와 나가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를 탈 때 안 태워줘요. 그러니까 적법한 미국 비자가 있거나 네. 뭐 영주권이 있거나 아니면 시민권자나 이거를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입국 그렇죠. 수속을 할 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승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입국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사실 상관없는데 입국하는데 굉장히 하드타임을 받기 때문에 영주권이 만료가 됐으면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갱신 신청을 하고 갱신 신청을 하면 접수증이 와요. 그러면 접수증에 1년 연장을 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료된 영주권하고 그다음에 접수 신청을 했던 그 접수증을 가지고 가면 그거는 내가 그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1년 연장이 됐음을 보여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이제 탑승이 가능한데 그것도 지나버렸어요. 1년도. 그러면 그렇죠. 사실 방법이 없어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사실은. 아니, 요즘에 그게 그래서 이민국 그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서 지금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또 지나고 1년이 안 지나고 되고. 그래서 뭐 인포패스를 가서 그 임시 스탬프를 받는데 그것도 약속이 안 잡히고 있어서 여행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주권자 지금 뭐 미국 여권에 그게 엑스파이어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주권 엑스파이어 된 분들이 그분이 더 문제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민국 시스템이 조금 빨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빨라진 건 빨라지고 늦어진 건 늦어지고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뭐 취업 이민을 진행한다. 취업 이민 영주권 인터뷰도 없이 탁탁 나와요.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그 영주권 갱신이라든지 뭐 노동카드라든지 여행허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체가 정말 심각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분야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덜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 이런 거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느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4,000명을 더 충원한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 뭐 프리미엄 빨리빨리 그 급행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법 전문 오직 한길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